반갑습니다. 세부에 산다 엘리 엉클리오입니다. 네. 자, 저희가 전편 이제 첫 세부 여행의 시작을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행을 시작하게 됐으면 이제 그 여행이 어떤 여행을 할지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크게 이제 제가 두 가지 틀로 나눠봤어요. 그게 뭐냐면 패키지 여행이랑 자유여행.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패키지 여행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통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거나 아니면은 일정이라든지 숙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나 잘 모르겠다 맞아. 하시는 분들이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행사가 스케줄을 짜주면요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여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패키지도 보면 이제 비싼 패키지가 있고 싼 패키지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여기서 나중에 보면 이제 선택사항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액티비티들 그런 건 비슷한 것 같은데 금액이 싼 거랑 비싼 거 패키지 차이는 아마 숙소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도 숙소라는 게 저렴한 10만원짜리 숙소가 있고 또 비싼 50만원짜리 숙소가 있듯이 그걸 또 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여행사들이 이제 금액 차이는 크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싼 패키지 같은 경우는 마사지 1회 서비스 요런 네, 맞아요. 뭐 그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혜택사항이 한두 개씩 있어. 조금 그래도 싼 거보다 비싼 게 어느 정도 뭐 플러스 알파 되는 건 있긴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뭐 다 하나하나 설명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비싼 패키지를 선택하시든 가격이 저렴한 패키지를 선택하시든 항상 있는 일정 중에 하나가 자유 일정이라는 맞아요. 자유 일정 있어요. 근데 자유 일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자유 일정은 내가 자유롭게 다녀야지 어디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보통 리조트 내에서의 자유 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 일정이 있는데 보통 리조트 내에서 있다가 보면 그래도 좀 지루하신 분들 계세요. 왜냐면 그렇지. 아침부터 끝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도 한번 밖에 나가봐야지 이러는데 밖에 나가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르니까 이제 가이드분들을 통해서 나 어디 가고 싶은데 어디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서 가이드와 이제 동행해서 같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패키지 여행을 2번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여행이 신혼여행에서는 이 자유 일정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둘이서 할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숙소에서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풀빌라였으니까 한계가 있었고 두 번째 패키지에서는 조금 좋은 리조트를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일정을 숙소에서 리조트에서 지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솔직히 거기서 다 즐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작은 숙소라든지 뭐 리조트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일정이 아깝거든요. 맞아요. 오후에 나가고도 싶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패키지 여행에서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팀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운이 좋아서 내 혼자 뭐 예를 들어 신혼부부다 아니면 뭐 4인 가족이다 이렇게 패키지로 왔을 때 다른 팀이 없으면 혼자 이렇게 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팀이 와야지 그나마 좀 수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한 일정에 최대한 많은 팀들을 모으려고 할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혼여행 갔을 때 3팀이었어요. 우리랑 다른 2팀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한 팀이랑은 아직도 뭐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한번 살아는 있나 확인하고 거기서 나름 저녁에 할 거 없으니까 술도 한잔하고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교류가 생겨서 인연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 단점으로는 팀이 많아졌어. 그러면 아침에 가이드분께서 자 오늘은 몇 시까지 모이세요 이러면 이제 뭐 10분 전에 오는 사람도 있고 정각을 맞춰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늦게 오는 사람도 있어. 여기서부터 약간 안 맞는 거지. 밥을 먹으러 이동을 한다 그러면 뭐 가는 중에서도 막 짜증내고 가까운 데 가지 뭐 멀리 가노. 밥을 먹으러 들어갔어. 식당에서도 가이드분께서 자 그럼 여기서 몇 시에 이동할 겁니다 하면 밥을 빨리 먹는 사람들은 밥 먹고 나서 또 한 20-30분 기다리면서 밥을 왜 이렇게 늦게 먹노. 좀 빨리 가면 좋겠는데. 근데 또 천천히 드신 분들은 뭐 곱씹어서 드실 수도 있고 또 갔는데 또 맛이 있으면 또 맛이 있니 없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나는 이 여행을 즐기러 왔지만 그 타 팀 때문에 좀 기분이 또 망가지는 경우도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행을 하다 보면 불편사항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가이드분들한테 이게 좀 불편한데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다 같이 있는 차량 안에서 저희 그런 걸 겪어봤거든요. 전체적인 여행의 흐름이 깨지거든요. 네, 다른 팀들한테 많이 신경 쓰여요. 우리도 이건 실수라고 해야 되나 뭔지 모르겠는데 차량 시간 아까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몇 시까지 모이세요 했는데 5분 전에 내려왔어요. 근데
애가 똥을 싼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근데 다행히 그 팀들이 기다려줬어요. 근데 다 같이 있는 우리 신혼여행 때는 다 신혼여행 커플이잖아. 그게 맞았지만은 패키지 여행을 오다 보면은 그게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아기가 있는 집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서로 조금 맞춰가면서 같이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패키지 여행을 오시면 팀들하고 이렇게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럴 때 불편한 점이 조금 하나 있어요. 아까 전에 뭐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마사지 같은 데 가면은 금액을 정하거든요. 얼마짜리 하실래요? 뭐 어떤 거 하실래요? 이거 하실래요? 추가하실래요?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남들은 다 해. 근데 나는 해야 되나? 나 다 하는데? 이게 있어요. 우리가 딱 갔잖아. 우리 세 팀이서 다 했잖아요. 다들 이제 가이드분께서 그래도 와이프분들 신혼 첫 여행이고 아무리 마사지는 자 비싼 거 해주십시다. 진주 펄 마사지 뭐 얘기를 한 거야. 저는 그냥 마지막에 그냥 대충 마사지 그래도 받고 가야 되는데 또 딴 두 분은 진주 펄 마사지를 해주는데 와이프들은 남편들은 또 안 하고 나도 또 할 수 있나? 그 가이드가 와가지고 우리 신랑한테 다른 팀 다 한답니다. 네, 와이프 한번 해주세요 시원하게. 그래가지고 비싼 거 그 당시 그때 뭐 100불이었나 10만 원 돈이었죠. 썼어요. 나는 그냥 대충 그냥 마사지 받고 싼 거 이런 것도 눈치 아닌 눈치를 보면서 또 해주긴 해줘야 돼 그런 거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 그런 거는. 패키지 상품 대부분은 이제 선택 사항이 있어요. 그 선택 사항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요 패키지에는 요 아일랜드 호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 할 게 없어. 그러면 이제 마사지를 가고 싶어. 근데 마사지를 또 혼자 못 가니까 또 가이드분들이 약간 유도를 하세요. 끝나고 나서 마사지 하실 분 계신가요? 이러면 또 마사지 가. 거기서부터 이제 선택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안 가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상관없어요. 끝나고 나서 뭐 다음 날에도 뭐 자유 일정인데 먼저 뭐 스킨스쿠버 하실 분 아니면 뭐 해양 액티비티 제트스키나 아니면 뭐 다른데 시티 투어 가실 분. 근데 나는 가기 싫어. 그러면 또 그리고 이제 숙소. 숙소만 또 있는 거고 또. 그래 또 혼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무서워 또. 그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거기 좀 애매한 점이 좀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여기서 패키지 오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모르셔서 기분 나빠하시는 경우가 요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왜냐면 어느 일정 금액을 내고 왔는데 내가 오니까 마사지 값도 내라 그래, 호핑 값도 내라 그래, 액티비티 값도 내라 그래, 시티 나가려고 하니까 또 뭐도 내라 그래. 이게 추가가 되거든요. 이거는 패키지 여행을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런데 요거는 원래 이제 선택을 하기는 해요. 패키지 여행을 오시면은 피할 수 없는 일정 중에 하나가 마지막 날 쇼핑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어느 패키지를 가든 쇼핑은 마지막에 항상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왜 여기를 가야 돼요? 여기 몇 군데를 가야 돼요? 하지만 요즘 패키지에는 몇 군데를 갑니다까지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물어보면은 미리 2군데 갈 겁니다, 3군데 갈 겁니다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마지막 날 이렇게 쇼핑 일정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이제 체크아웃을 빠르면 11시 뭐 늦어도 오후 1시는 하거든요. 근데 세부 같은 경우는 보통 밤 비행기가 많아요. 밤 뭐 9시 10시 뭐 새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 시간을 이제 어떻게 보면 활용하기 위해서 쇼핑을 가는 건데 다르게 해서 뭐 시티 투어로 가는 팀도 있긴 있어요. 근데 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쇼핑을 하는 이유가 여행사들은 저렴하게 이렇게 패키지 상품을 판매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거의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는 이 쇼핑 쪽인 것 같긴 해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남아야지 또 이 사람들도 이 여행사들도 또 계속 이 순환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또 손님들과 현지 가이드와의 마찰이거든요. 이거는 저도 솔직히 싸웠었어요. 저는 패키지 여행을 딱 태어나서 2번 가봤었거든요. 저희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이랑 가족끼리 왔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왔을 때 그때는 하나도 몰랐으니까 그냥 자꾸 이제 뭐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이제 스케줄대로 가야 되고 여기서 안 하면 뭐 페널티를 물어야 되고 마지막에도 쇼핑 상품 뭐 사는데도 뭐 안 사면 뭐 빼딱하게 구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속으로는 장난치나 하면서 막 진짜 싸웠어요. 담배 피면서 막 와 내가 내 돈 주고 와가지고 왜 내가 상품을 사줘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 걸 왜 계속 해야 되냐.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가이드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몰랐던 거죠. 네, 우리가 몰랐던 거고 이 가이드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지 수익이 남고 가이드가 뭐 이렇게 상품을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이 있지만 그게 또 자기가 다 한 게 아니라 또 회사는 또 뭐 이렇게 나눠 먹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있었잖아 자기.
밥을 먹으러 갔어요. 저녁에 식사 일정까지 다 짜져 있잖아요. 패키지 네, 같은 경우는 맞아요. 거기 삼겹살집을 가는 거예요.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솔직히 외국에 나와서 그러니까 한국 음식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그 나라 갔으면 그 나라 음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삼겹살을 먹으러 가니까 어르신들도 있고 그러니까 삼겹살 먹으러 가는가 싶었나 봐요. 저희 신랑은. 그래서 안 먹더라고. 난 삼겹살 먹기 싫은데 이러면서. 근데 마지막에 돈을 계산하는 거예요. 돈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계산하는데 패키지인데 다 포함되어 있는가. 자기는 몰랐던 거야. 저 몰랐어 진짜. 그냥 가이드 아저씨가 나를 이게, 삼겹살이 먹기 싫은데 삼겹살을 먹으라 해서 거기에 화가 난 네, 거야. 그래서 내가 가기 싫은 식당 가가지고 괜히 돈 쓰고 먹기 싫고 난 다른 게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못 가게 하는 거야. 결국에 화가 나지만 갔어. 그래서 뭐 좋던 식당 먹었어. 페이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포함이란 거야. 그 우리 신랑 할머니 그럼 내 먹었지. 공짜면 내가 먹었지. 나 좀 아예 패키지 여행을 몰랐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거기 가기 싫은데 왜 계속 글로 유도를 하냐 이거지. 나는 그냥 그때도 가이드가 별로 지금은 좀 들으라면 미안하지. 그 가이드분한테 미안하지만 그때는 진짜 싫었어요. 왜? 진짜 막 이랬단 말이야. 이게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저처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라는 개념을 내 여행을 도와주는 분으로 생각을 했던 거지. 네, 맞아요. 그치?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일정이 짜여진 대로 요거를 해주시는 분이었는데 우리가 따라갔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여행에 이분이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는데. 네. 처음에 이제 패키지 여행으로 오시면 우리 현지 로컬 가이드를 만나시지 않습니까? 한국 분들을. 그러면 가이드비라고 한 30불에서 40불 정도 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도 그랬었어. 1인당. 그래서 하면서 또 저는 패키지를 모르다 일정도 보지도 않았고 그냥 저는 일하다가 가자 해서 그냥 우리 어머니하고 다 이제 온 거거든요. 왔는데 또 돈을 달래. 도착하자면 뭐씨 또 돈을 달라고 자꾸 돈을 냈는데. 그러니까 그 가이드의 수익이 아니라 진행비로 가더라고요. 나는 이게 네, 저도 몰랐어요. 알았어. 그래서 저는 그게 가이드들 우리 뭐 4명, 8명 왔을 때 48, 32, 320불이면 32만 원 먹잖아. 이거 할만하네 일단.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진행비로 가는 거였어요. 그 차량이라든지 이런 밥값이라든지 그런 게 다 거기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였어요. 난 몰랐지. 저도 알았었으면 끝나고 나서 그 가이드분들한테 제가 미안하고 했으니까 뭐 상품이라도 하나 더 팔아주고 그럼 팁이라도 주고 왔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앞에 돈 받아갔는데 가이드비한테 인당 얼마씩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고비를 미리 드렸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거기서 조금 나빴던 게 뭐냐면 수고비를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왜 끝에 안 받아가고 처음부터 받아가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다 끝나고 수고비 걷어도 되잖아 라는 생각했는데 왜 시작부터 아직 짐도 안 풀었는데 막 돈 주세요. 돈 주잖아요. 가방 내려놓고. 패키지에 오신 분들은 그 가이드비는 그 가이드의 일당이고 가이드의 수익이 아닙니다. 그거 꼭 생각하시고 끝나고 나서 정말 이 가이드 때문에 정말 재밌게 즐겼다. 그러면 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상품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이드한테 떨어지는 커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 미리 알았으면 조금 팁이라도 드렸어. 저도 그랬어요. 아니 우리 왜 큰 돈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그치? 패키지 여행을 오시면은 뭐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떤 가이드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여행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분들은 제가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부터 공항에 다시 들어가는 순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들의 지식이라든지 그분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일정에 흐트러짐이 없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떤 분을 만나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저희가 패키지 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는 오셔가지고 잘 몰라서 패키지가 요런 거다라는 걸 모르셔서 이렇게 오셔서 왜 또 추가해야 돼 이렇게 기분 나빠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만약에 알고 오셨더라면 조금 더 즐거운 여행 될 수 있으시니까 그죠? 맞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세요. 즐기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